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시선집중 특집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집중 특집편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암기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제2강 물권법 편입니다. 제일 먼저 관습상 물권인 게 있는데 세 가지 예입니다. 먼저 관습이라고 써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상권, 다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이 세 가지를 관분양,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이 세 가지만 관습상 물권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통행권 아니다. 미등기 매수인 없다. 다음에서 근린공원 이용권 없다. 다 없답니다. 온천권 없다. 관분양 빼고 다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철거 청구 상대방이 있는데, 자, 원칙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얼른 맞춰보세요.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에게 네 것 철거해, 네 것 치워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 누구죠? 소유자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네가 돈 주고 샀잖아. 그래서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할 수 있습니다. 즉 갑소유 토지 의리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병역이 임대차에서 현재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요? 소유자 을, 병 아니에요. 소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거 철거해, 네 거 치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이걸 병에게 팔고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으면 매수인 병은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점유를 생겨받아서요. 그럼 이때는 병은 소유자 아니더라도 돈 주고 샀잖아. 이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그래서 이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서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 두 개를 꼭 외우세요. 그 다음 태거나 채출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안 나가죠. 네 거에서 나가 못하는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갑토지 을이 무단 신축해서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하고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을소유죠. 갑소유는 토지니까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줘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자기 건물 자기가 점해야죠. 뭐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안 돼요. 그래서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내 한편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해서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병역이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아까 누구에게 철거 청구했죠? 네 거 치워. 을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래서 철거할 테니까 병에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건물이 주택이어서 병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또는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자다. 그럼 병은 대항력이 있죠. 그래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애초부터 원초적 불법이에요.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대항력 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끝까지 안 나가죠. 위쪽 그림 보고 아니 을은 안 나가는데 왜 나만 나가야 돼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한마디 했죠.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그럼 나가, 꺼져.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인데 등기해야만 부동산 물권 변하는 게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1항 점유취득시험이다. 그럼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행위한 거죠.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원해서 하는 거 의사에 따라. 그러면 소유권에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고 얘들은 등기해야 물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용의물권이나 담보물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 취득이죠. 둘이 원해서 합의해야죠. 등기가 되고 이전 양도도 양도인 양수인이 원해서 둘이 의사에 따라죠. 다 법률행위라 등기가 된다.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가 합의죠. 합의 분할 등기가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당사자가 협의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소송 도중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럼 조정 성립도 등기한 때 분할 여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자, 이행 판결 보세요. 뭘 이행하라는 거죠? 뭘 이행해? 당신이 한 매매계약, 그럼 법률행위, 당신들이 한 법률행위를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죠. 그 다음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죠. 공의지원 포기나 합의지원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점유취득시 완성 등기해야 돼요.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187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 개시 시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공용징수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이건 판결 확정시입니다.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 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이 양도죠. 양도할 때 등기하란 말입니다.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있는데 먼저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 등기 없이,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지당권 취득, 관습상 법정지당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법정타 등기 없이. 다음 용익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에서 피사모채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하고,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란 매매 같은 원인행위가 실효됐다.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됩니다. 계약이 깨졌다. 가로 열고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가 됐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한다.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융법에서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 공용부분 취득은 등기 없이. 다음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집합금융법이죠.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등기 없이 따라가요.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니까 분묘를 빼고 그 위쪽에를 다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처음부터 신법을 지켜야 돼요.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콩. 어떻게 혼나요? 구분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행하면 구분소유권 구속대지. 다시 처음부터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그래서 노래를 했습니다.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해서요.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그중에 빨강색 네 가지가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네 글자로 불법 말소. 그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다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근데 어떨 때 무효라 그랬죠? 토지거래가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보조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이걸 허중중 무효. 그래서 허중중이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허중중만 무효. 그 다음 점유자와 해옥장기가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먼저 201조에서 과실은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손해입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한편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라 이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악의는 과실 반환해야 되죠. 다음 202조에서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을 때 선자윤전, 선의자주만 현존 상태 그대로 배상하는데 선자가 아닌 그 외에는 전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자주만 현존, 악의라든가 선인데 타주 다 손해 전부입니다. 선자윤전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 손해 전부입니다. 다음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 중에 유익비는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하죠. 다음 유익비는 금액이 크니까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이런 거 없어요. 유익비만. 그럼 변제기가 늘어났으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다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자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묻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비용을 언제 청구해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 틀리죠? 그건 임대차입니다. 여긴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둘 다 동시에 종가입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이어서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물권자로서 직접 목조물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설정자에게 필요비 청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피를 싫어해요. 전피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 366조 법정해상권은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한 소유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있고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 그게 나대지란 말이죠.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걸로 다 끝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가액이 나오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와야 돼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되고 신축만 나오도 인정돼요. 반대로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 그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 후 신축이 없으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답니다. 다음 전세권 저당기간은 먼저 토지 건물 최장기간이 있죠. 최장기 제한 몇 년이죠? 전세권 최장기 제한 10년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세권 전 써봐요. 1, 2, 3, 4, 5 최장이라 장자 써봐요.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다음 토지 전세권은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죠. 첫째, 최단기간 제한 몇 년이죠? 1년 1년. 법정인신도 건물이만 있죠. 그럼 법정인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 법정은 아까 등기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하나라 건전하죠.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에요. 다시 법이 하나가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 토지에 없습니다. 담보물권 통일성에서 가백의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채권 가지고 3억 채권으로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뭐 유치권 똑같아요.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모권, 저당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 자권입니다.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 자권이 이제 젖먹이와 깐난애기예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 3억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 있는데 채권이 소멸하면 즉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아새끼도 따라 죽습니다. 이게 부정성이죠. 다음 다시 우리에게 채권과 저당권 있는데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면 즉 엄마가 집 나가면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 저당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반성이죠. 채권,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따라간다. 그래서 채권이 엄마가 집 나가면 아새끼 따라갑니다. 그래서 병은 채권과 아새끼 다 취득할 수 있어요. 한편 이계심이 제일 잘 나오는데 다시 우리에게 채권과 저당권 있는데 자 이번엔 반대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예, 안 됩니다. 엄마는 자고 있는데 젖먹이와 아새끼만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321조 저당권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되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도 못합니다.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어요. 다음 물상대에는 사유가 정해있죠. 멸실훼손 공영징수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매매 없죠. 임대차 없죠.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임에 물상대 못하고 압류는 뭐 제3자가 해도 상관없는데 설정자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지급된 후는 늦었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자 법정 담보물권인데 여기서 법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포기되면 사전 포기든 사후 포기든 다 가능하고 그럼 유치권이 없어졌죠.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제3자 누구나 유치권 배제 약정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아서 꼭 아껴가세요. 지상물 매수, 부동물 매수,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 등 다음 명의신탁까지 해서 이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인데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면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가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에 유물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닌데 나머지는 유치권에 다 있어요. 우물이 유물 없죠. 그러면 경매 청구권 있어요. 경매 청구권 있습니다. 단 우선면제가 없는 거죠. 다음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간이변제 중단권 있다. 과실소치권 있다. 뭐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이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할 때 유치권 성립하고 제3자로 썼죠.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 유치권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겼다.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간접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로도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즉 제3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겼을 때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긴 건 그냥 돌려준 겁니다. 다음 건물이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판단 기준은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건 가짜일 확률이 없으니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정말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 성립했죠. 단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반시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 진짜 유치권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유치권 주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는가는 여기 없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 안 낸 거죠. 뭐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저당권 X, 가압류 X, 체납처분 압류 X.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있다면 은행이 와서 삽니까? 여러분이 삽니까? 설정자, 채무자 내가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은행은 아파트를 점유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취득 시할 수 없습니다. 20년 점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권적 반환 초용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저당권 있잖아요. 임대차 하면 월세, 과실, 은행이 받나요? 은행이 받는 거 아니죠. 이처럼 저당권은 과실의 원칙, 효력 미치지 않는데 단 저당권자가 목적물 압류한 이후, 압류 이후에는 과실에도 즉 차임채권, 과실에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이후 미친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든 제3자든 누군 가능하죠.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제3자인데요. 그러니까 채권, 엄마 밑에 저당권 9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칙 채권자 하나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가 있다. 이땐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아새끼를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네 글자로 불법 말소. 그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다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근데 어떨 때 무효라 그랬죠? 토지거래가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보조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이걸 허중중 무효. 그래서 허중중 무효. 허중중이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허중중만 무효.
다음 대항력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갑소유 부동산에 섬에 근저당권 A가 있고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는데 가로 열고 예외적이 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B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이게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하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신소유자 병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대항력이 있다면 안 쫓겨나고 대항력이 없다면 쫓겨납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순이요. 병 등기가 시간적 4번 네 번째죠. 을들은 시간적 두 번째로 대항력 체되겠죠. 그럼 이 을들이 시간이 빠르네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 쫓겨나요. 그 전세권자는 나갈 때 병에게 전세금 받고 임차인도 나갈 때 병에게 보증금 받습니다. 그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질을 승계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질을 승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이 을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 B가 아니라 최선순위 A가 말소 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다 소멸됩니다. 소멸. 아까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멸되죠. 아까 얘들을 제3취득자,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에서 경매 나오면 쫓겨날 이 을들을 제3취득자, B까지 다 소멸합니다. 그럼 이 을들은 대항력 소멸했죠.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병이 나가 그러면 이 을들은 다 쫓겨납니다. 이제 쫓겨나가면서 전세금과 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을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때 경락인 병은 양도인 갑질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요. 대항력 없다는 양수인 병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방빼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을들은 부동산을 병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소기 준권리보다 시간이 늦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책임지겠죠. 그게 분유법에서 분묘기준권, 유치권, 법정기상권이 분유법 애들은 불사신권리, 경매에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느려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한 권리 분유법입니다. 다음 이제 근저당권에서 경매 신청할 때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 건데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이 있고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전세권 똑같습니다. 그 밑에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요. 그럼 근저당권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때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됐죠? 나중에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을 채권이에요. 병 채권이 아니라 선순위 을 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동그라미 1번 시간적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 을 채권 3억인데 갑이 채무자가 지연이자가 3년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갑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 원금이 3억이잖아요. 3억 플러스 지연이자 3년분 전부를 변제해야 을 저당권 말소총 갈 수 있는데 병은 채무자가 아니죠. 병이 제3취득자죠. 그럼 채무자 아니라 병은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중에 1년분만 변제하고 을 저당권 말소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병은 360조에 있는 지연이자 1년만 변제하면 됩니다. 한편 이게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 3억인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원 확정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전액, 갑은 3억 5천 전액을 변제해야 을 근저당권 말소총 갈 수 있는데 병은 채무자 아니고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그럼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그럼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무자 아닌 자가 말소 청구할 때 변제 범위가 서로 다른 거죠. 이게 근저당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 시간에 물권법을 공부했죠. 다시 한번 중요한계상을 체크하셔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1초 만에 맞추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강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